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제 중동발 리스크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가장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위험자산이 좀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좀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6년, 7년 내 최고치다. 또 유가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지표 중요하겠죠.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말부터 나오고 있는 또 가장 큰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과 미국의 갈등이 좀 더 깊어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 이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물론 안전자산이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부각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는 있는 게 또 사실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관련된 흐름들을 한번 좀 쭉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말씀하셨던 안전자산이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폭과 앞으로에 대한 여파들은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한 번쯤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게 이제 국제유가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국제유가가 지난 고점대를 돌파를 해서 한 이제 65달러, 6달러대인 어떤 작년 여름, 봄때 가격대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시티그룹은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한 7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된 1차가 합의가 되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대되는 이런 어떤 공급 사이드까지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더 확대되는지 여부는 아무래도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쪽의 이슈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덴만에 있는 어떤 파병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느냐 이런 쪽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걸프만의 관문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중동산 원유 수요의 어떤 수출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란이 만약에 이를 봉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유가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금입니다. 특히 또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추이를 보게 되면은 가파르게 올라서 한 작년 한 여름 때 고점을 기록했다가 약간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번엔 다시 강한 변화가 나오면서 또 최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금 가격 같은 경우는 혹시 포트폴리오 안에서 여러 가지 안전자산 관련된 쪽을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트렌드와 관련된 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또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내에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자산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는 글로벌 각국들이 시장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가 부진한 모습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나 또 양적 완화까지 이어졌었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좀 길게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꼭 한 번씩은 작은 비중이라도 금 관련된 투자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달러와 엔화의 추이를 같이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은 엔화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뚜렷하게 고점에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엔화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또 어떤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크레디아 크리콜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106엔대까지 그래서 엔화 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만큼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환율과 채권 관련된 쪽도 같이 지켜보게 되면 일단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봤었을 때 달러 인덱스와 함께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동향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로 보게 되면 달러는 계속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이번에 약간 반전 시도는 했지만은 중기 저항권 쪽에서 안착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 쪽은 계속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국채 같은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일단 저점에서 또 빠르게 금리가 또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을 부각받는 건 맞는데 아직 또 유가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또 뉴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아직 여타 여러 가지 지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마 시장은 추가적으로 갈등이 격화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쪽에서 조금 관망 쪽에 대한 움직임이 많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정말 뭐 국제유가, 엔, 달러, 채권 그리고 금값 살펴볼 그런 지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체감하기에는 국제 금값 6년, 7년의 최고치 찍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그 속도나 폭 이런 부분이 달라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지켜볼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볼 건데요. 세계 최고의 그 도박 국가 하면 네. 마카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마카오가 최근 카지노 매출이 급감을 했다, 줄어들었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도박꾼들이 마카오를 좀 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앵커님은 안 좋아하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예. 이쪽은. 예. 네, 예. 묻고 더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세계 도박 관련된 또 중심으로 보여지는 마카오가 예. 흔들리고 있다. 그런 그러니까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그에 따르면 또 반대로 흔들리게 되면 또 반사이익을 보는 데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또 여러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작년에 12월 20일이 마카오가 중국에서 영국으로 반환된 지 20년이 되는 네. 그런 행사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위상과 흐름에 맞지 않게 아무래도 마카오가 기존의 카지노 관광 대국 쪽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본토에서 카지노 산업은 불법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약간 좀 사행 산업에 대한 피해를 누구나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약간 이런 쪽에 좀 베팅력이 강하죠. 네, 그런 사행성이 좀 강하죠. 또 양극화도 심하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돈을 풀려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그 중국 본토의 이런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겠다라는 생각 쪽에 마카오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라고 보는 게 정책적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어졌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2006년부터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최대 또 어떤 카지노 도시를 예, 예. 이제 제치면서 세계 1위에 등극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부터 나오고 있는 라스베가스와 그리고 지금 마카오 쪽에 카지노 수익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벌써 역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은 여전히 흐름을 보게 되면 2011년도부터 한 2015년도까지 강한 어떤 수익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미국을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카지노 매출액은 라스베가스 대비해서 마카오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까지 확인되면서 이런 어떤 호황을 구가를 하다가 특히 작년 11월 달까지 마카오의 카지노 업체 수익을 보게 되면은 약 한 229억 파타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한 3조 4천억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작년 동기 대비 한 8% 이상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녹여져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올해도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 수익이 한 3%는 줄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만큼 2016년도 이후부터 뚜렷하게 하락세로 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는 쪽에서 우려감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카오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빠르게 역성장으로 가는 모습들이 작년에도 확인이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카지노 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경제 성장도 당연히 마카오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그런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크게는 당연하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어졌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여파들도 어떻게 보면 관광 쪽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권을 받았는데 또 하나 바로 옆에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홍콩 쪽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도 또 많이 제한되는 모습들이죠. 네, 반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렇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쪽에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늘어나고 큰 손도 그쪽으로 이탈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트남입니다. 이번에
홍콩의 카지노 그룹인 선시티홀딩스가 베트남의 대규모 카지노 건립을 착수하겠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최근에 뜨고 있는 관광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교역의 대국인 또 베트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가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또 카지노 산업들을 부활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일본이 아시안의 두 번째 카지노 산업의 중심지로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마카오의 입지는 과거보다 많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또 하나 국내도 카지노 산업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또 하나 중국의 관광객들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네.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12월 카지노 매출액이 28% 늘었고요. 12월까지 누적 매출도 봤을 때 23% 이상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에서도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중국의 관광객 회복세와 함께 지켜봐야 될 또 중국 소비주의 한 축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도박 도시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규제,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중국의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따져보시면 투자에도 지름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중요한 이슈 이렇게 두 가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